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시작합시다. 미니님 오셨나요? 재밌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학원 뭐 수업 개강도 못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면 뭐 재밌죠, 뭘. 저도 뭐 영상 올려놓으면 또 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좀 해보시죠. 자, 그러면요, 논리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간을 계산 문제에서 절약을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를 내가 보자마자 슝슝슝슝 풀 수 있으면 4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문제를 3분, 4분 안에 풀 수 있으면 풀되 그렇지 않으면 패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풀 때 일단은 계산 문제를 보면 처음에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를 보고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함수가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을 때 이 함수는 여기다 쓰고 이 함수는 저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 줄어들고요. 조건함수, 논리함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연습한 거 있죠. A 조건, B 조건을 구분을 해서 이게 AND로 연결됐어? OR로 연결됐어? 이거를 구분을 해서 문제를 볼 때 생각을 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우리 했잖아. 자, 얘는요, 그냥 넘어갑시다. 논리함수 기초 말고 논리함수 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요,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의 계산 문제에 논리함수 부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만 다 풀 수 있어도 혹시 미니님 어제 공부하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한번 풀어보셨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이걸 물어볼 걸. 이거 풀어봤는지, 내가 이거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지. 그죠?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논리함수, 조건함수는요, 요것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죠. 논리함수는요, 조건함수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논리함수는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논리는요, 이거 엑셀 기초 다지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if라고 합니다. 논리함수는 조건을 얘기하고 그 조건은 if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보셨다고요? 지금 뭐 보면 되지 뭐. 자, if라는 함수를 열잖아요. 그렇죠? if라는 함수를 열면 여기에 뭐가 오냐면요, 조건이 와요. 그렇죠? 조건이 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아까 조건부 서식이랑 비슷한데요?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이었다고 하면 이 논리함수, 조건함수는 내가 if라는 함수를 열었을 때 조건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이면 여기 두 번째 내가 여기 써주는 참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조건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 거짓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if라는 함수를 썼을 때 3이 커 5보다?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에 컴퓨터가 계산을 하겠죠? 3이 5보다 큰지 안 큰지를 따지겠지. 그쵸? 그래서 만일에 3이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A라고 써놓고 여기에 B라고 써놓으면요, 얘의 값이 뭐가 온다고요? 3이 5보다 커? 라는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가 A를 불러올까요? B를 불러올까요? B를 불러오겠죠? 왜? 조건이 거짓이니까. 그죠? 이게 논리함수, 조건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조건을 기준으로 이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값, 이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 값을 불러오는 거. 자, 하나만 더. 3이 크다 5보다 라고 했을 때 1,2라고 하면요, 자, 얘는 뭘 갖고 온다고요? 2를 갖고 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2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조건이 거짓이니까. 그러면 3이 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거짓이니까 1이 아니라 2.
위에 두 개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요, 뭐예요? 혹시 아세요? 위에 두 개는 문자,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줬고, 밑에는 숫자라서 큰 따옴표를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기준으로 문자는 큰 따옴표로 싸주는 거, 그리고 숫자는요, 안 싸줘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논리 함수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를 보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만들고,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나오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앞에 if를 씌워서 참값, 거짓값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 1번을 봤을 때, if와 and와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턱대고 if를 먼저 쓰지 말고, 조건 함수가 나오면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뒤로부터 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만들었을 때 if를 씌워서 참값 거짓값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봅시다. 문제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각각 80점 이상이야? 요게 A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A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자기가 알아야지. 이게 A 조건인지 알아야 돼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각각 80점 이상이니 이게 A 조건. 그 다음에 뭐예요? 셋의 합이 250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에요. 그쵸?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각각 80점 이상. 왜? 점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80점 이상이야? 일본어가 80점 이상이야? 중국어가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A-1, A-2, A-3. 왜? 왜냐하면 이거가 각각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true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A 조건과 셋의 합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합이 sum 함수를 여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합이 250 이상이야? 이게 B 조건. 그러면 A 조건이랑 B 조건이요. 뭘로 연결됐어요?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얘는 AND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A-1 200원의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이게 A-1 조건. 200원의 일본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하거나 직접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5셀이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여기까지가 원래 A 조건인데 자 A 조건 컴마 해가지고 AND 함수를 또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B 조건도 AND 함수 안에 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써주면 돼요? 셋의 합이 250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sum 함수를 열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C5부터 E5까지의 합이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250이야? 요렇게 물어보면 조건이 되겠죠. 그쵸? 요거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문제를 보고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해요? 200원에 해당하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은 true가 되고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if를 씌울 수 있단 말이에요. if를. 어디에? 여기 앞에. 이 식 앞에다가 and 앞에다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컴퓨터가 계산한 참이야 거짓이야 하잖아요. 3이 5보다 크다잖아. 그 조건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조건 앞에다가 if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if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처음 함수할 때 if라는 함수를 쓰면 블럭이 씌워지고 그렇죠? 이 블럭을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꼭 한번 보세요. 그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만 잘 이해하고 넘어오시면 뭐 커먼 2급 실기 정도는요. 그냥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 조금 더 보시면 계산 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true, false에 해당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으로 가서 자, 그 전에요. 요거를 또 한번 보세요.
내가 if 함수를 열으니까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집어넣어 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끝에서 컴마를 하니까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value if true, value 값 if 만약에 true 참이라면, 그럼 우리는 여기 뭐 하는 거야? 진급 공백. 그러면 참값으로 뭐라고 주는 거예요? 참값으로 진급이라고 쓰는 거죠. 진급. 왜? 진급은요? 왜 큰 따옴표 했어요? 문자니까. 그쵸? 진급. 그 다음에 공백은요, 우리는 땅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큰 따옴표 2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요, 한 문제 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이 금방 나오고,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들을 먼저 구했어? 라고 하면요, 얘를 true, false를 구하고, 앞에 if만 씌우고요, 참값, 거짓값 집어넣으면요, 한 문제 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8점 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rue에 해당하는 값들은 진급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이 들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요렇게 할까요? 제가, 이 문제를 못 풀어봤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일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쵸? 내일도 공부를 할 거니까, 요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헷갈리고 못 푼 문제들을 내일에 다시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풀어주는 것들은 뭐 제가 풀어주는 거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내일에 이거 헷갈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만 풀어보면 좀 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공부도 되고. 그죠? 새로운 유형의 하나만 더 풀어보고요. 참조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4번 해볼까요? 4번. 3번도 좀 헷갈리긴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3번. 얘는요, 월별 판매량이 월별 목표량 이상이야? 이거잖아요. 그쵸? 1월에 판매량이 있고, 1월에 목표량이 있고, 2월에 판매량이 있고, 2월에 목표량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조건이, 월별 판매량이 3이 얘가 1월 목표량 이상이야?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 조건, B 조건이 두 가지를 다 달성했을 때 나는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 AND 함수로 묶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못 풀었다고 하면 내일 같이 풀면 되니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여기는 뭐 그냥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함수가 안 써져 있는데 랭크 함수를 쓰면 되겠죠? 랭크와 if 함수를 써서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예요. 문제를 보니까 사고 보험금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랭크 함수를 써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일단은 순위를 구합니다. 거기부터 일단 할까요? 랭크라는 함수를 쓰고, 우리는 사고 보험금을 기준으로 내 점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되, 여기서 나 밑으로 당겨서 계산할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엑셀 기초 다기식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시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드립다 외워서 풀면요, 시험 한 3번, 4번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신다고 하면 그냥 한 번만에 다 합격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좀 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요. 내가 밑으로 잡아야 당길 때 F4를 씌우는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절대로 변하지 마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높은 값이 1등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겠죠? 0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요, 요렇게 값이 나올 테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등수를 구해서 1등, 2등, 3등만 보험료 인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얘랑만
참이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생각이 나시는 분은요, 엑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계산함수를 잘 푸시는 겁니다. 자,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내가 선택한 얘가 1등, 2등, 3등이야? 이렇게. 자, 내가 선택한 얘가 는 1이야? 1등이야?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저기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값들만 참이겠죠, 그쵸? 1등만. 그러면요, 이게 아니잖아요. 얘가 2등이야?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2등에 해당하는 애만 참이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3이야? 라고 했을 때 3등에 해당하는 애만 참이니까 1등, 2등, 3등이 참이야? 라고 하면요, 맞아요. 미니님 맞아요.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 조건을 만드시는 분은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많이 안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1등, 2등, 3등만 참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만들면 1등, 2등, 3등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true에 보험료 인상이라고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넘어가셨으면요, 조금 중수인 거지, 중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또 요렇게 쓰는 거랑 또 시계 같이 붙여서 쓰는 거랑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건데 이거는요, 좀 많이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이 랭크를 기준으로, 등수를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 3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3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은 얘기니까 얘는 지우고. 그러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true, false가 계산이 되면 우리는 앞에 if를 씌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끝으로 가서 얘가 참일 때 보험료 인상, 아닐 때 공백, 이렇게 써주면 또 한 문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하면요, 그냥 하기 싫고 계속 어려운 문제지만, 재밌네. 이게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 라고 하면 뭐 재밌는 거죠. 뭐. 그리고 엑셀 문제를 또 한 문제, 두 문제씩 풀어보시면 자기가 그냥 똑똑한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나 똑똑한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희열을 느끼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또 한 문제 맞춘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내일에 못 푼 것들만 좀 나눠서 풀도록 하고요. 참조함수로 넘어갈게요. 참조함수 넘어가고, 요것도 한 두 문제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시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많이 하면 뭐해? 공부도 안 하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내일에 또 이 시간에 또 만나서 또 같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천천히 하죠. 뭐 안 되면 내일이 안 끝나면 뭐 그 다음까지도 같이, 그 다음 날까지도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뭐 어렵지 않네요. 그럼 뭐 저도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컴마 1급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컴마 1급 아니면 다른 뭐 같이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참조함수는요, 저는 그래요. 참조함수 VLOOKUP, HLOOKUP을 모르면요, 시험 보러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간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시험 접수를 하면 안 돼. 지금 VLOOKUP, HLOOKUP을 모르고 시험 접수를 했어요. 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 시험 취소를 하세요. 아니, 또 재수 좋게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또 접수하기가 또 힘드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너무 기본이에요. 컴마 1급 하는 사람이 VLOOKUP, HLOOKUP을 모른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그냥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요거 가로 세로죠. X축, Y축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X축이 있고 차트가 있으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서
찾는 거라면 V를 쓸까요? H를 쓸까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거면 호라이즌, 호리젠탈 이렇게 해서 H 룩업을 쓰는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그쵸?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Y축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V 룩업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정확한 값이면 0을 쓰고, 그렇지 않고 애매하고 유사한 값이면 1을 쓴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것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제 뭐 유튜브, 뭐 이 정도 뭐 홍보해도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엑셀 기초 다지기에, 아까 제가 얘기한 절대로 변하지만 이게 절대 참조고요. 논리함수, 엔드 오어 함수, 참조함수. 엑셀 기초 다지기 7편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이거를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커말 2급 실기를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공부를 조금 하세요. 공부를 조금 하시고 이 영상들을 보고 풀 수 있게 되면 지겨운 연습이 아니라 재밌는 연습이 되겠죠. 그쵸? 희열을 느끼는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간혹 1이랑 0이랑 보면 유사한 일치에서 1을 썼는데 유사한 값이 1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0으로 써진 경우가 있어서 아니요. 그런 경우는 틀립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하나 보고 갈까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여기. 자, 이거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뭐, 자, 요거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 얘는요, 제가 박상민 가장의 기본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 박상민 가장의 기본급은 이 표만 있으면 알지 못하지만, 이 표를 참조해서 보면요, 박상민의 얘는 가장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90만 원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90만 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참조표는요, 직급이 사원 대리 가장 이렇게 해서 Y축 느낌으로 이렇게 버티컬, 그렇죠? Y축 느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V룩업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테고, 김미정의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김미정의 직업은 5니까 이 작업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업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니까 회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얘는 요건데 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V를 쓸까요? H를 쓸까요? 얘는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주문 금액인데 이렇게 X축 느낌에서 5만원을 찾을 거잖아요. 그쵸? X축 느낌에서 5만원을 찾을 거니까 4만원이랑 8만원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유사하고 애매하고 사이의 값이에요. 그 사이의 값을 찾으니까 얘는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얘는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값이지만, 그쵸? 직업 코드가 오면 회사원이고, 근데 이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기준으로 내가 이 참조하는 표에서 이 사이의 값,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이렇게 찾을 때는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일에 여기에서요, 얘가 4만 원이고 얘가 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고, 얘가 4만 원이고, 40만 원. 4만 원이고, 얘가 8만 원이고, 얘가 7만 5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얘는요, 0을 써야 돼요, 1을 써야 돼요. 이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요, 0을 쓰면 안 돼요. 왜? 7만 5천 원이 4만 원이랑 8만 원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다른 값들은 다 있는 값이라서 찾아오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또 이런 거 있어요.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에요. 6등까지만. 그래서 내가 찾아오는데 1등은 금상, 자 3등은 대상, 5등은 은상, 나머지는 장려상이라고 했어요. 응? 4등은 은상. 너무 숫자가. 나머지는 장려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런 경우에는요, 뭘 써줘야 돼요? 뭘 써줘야 돼요? 요런 경우에는 1을 써줘야 돼요. 1, 2, 3은 이렇게 맞게 들어가지만, 4등, 5등, 6등, 7등은, 이렇게 할까요? 4등, 5등, 6등, 7등은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장려상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5등, 6등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려상, 유사한 값, 애매한 값으로 따지셔야겠죠? 요렇게. 자, 얘만 하나 풀어봅시다. 얘는요, 박상민 가장의 얘니까, 얘는요, V룩업을 쓸 겁니다. 그쵸? V룩업. 자, 얘를 설명해보면, 이 설명만 잘 이해를 하셔도요, 참조함수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면. 배열의 첨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했습니다.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박상민에 해당하는 가장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참조해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의 설명을 보니까 배열의 첨열에서 값을 검색을 한대요. 그러면 얘를 딱 열면요. 나는 지금 눈으로 풀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풀 때 가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갖고 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이라는 값을 찾아야 돼. 어디서? 이 급여표에서. 그쵸?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범위의 배열의 첫 번째 열에서, 그쵸? 지정한 열의 배열의 첫 열에서 여기서 가장을 찾아.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요. 가장을 찾아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장을 내가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기본급을 갖고 오기 위해서 2번이라고 써주면 두 번째요. 내가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기본급을 갖고 와줘.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두 번째 열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얘를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란 말이에요. 자, 열어볼게요. 자, 룩업 밸류라고 했잖아요. 룩업은 찾는 거, 밸류는 값. 그러면 내가요, 여기 있는 가장을 찾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기도 가장이 있는데 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되죠. 박상민에 해당하는 가장만 갖고 오려면 얘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얘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내가 밑으로 당겼을 때 다른 친구들의 대리, 사원, 가장, 사원을 한 방에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넣는 게 아니라요. 얘를 넣는 거잖아요. C7을 넣는 거예요. 왜? 얘를 밑으로 당기면 상대 참조로 8, 9, 10 한 방에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룩업 밸류가 되는 거고,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요. 테이블은 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직급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마다 틀려요. 뭐 요렇게 넣어도 되고, 요렇게 넣어도, 저는 요렇게 넣거든요. 요렇게 넣어도 되고. 왜? 어차피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룩업 밸류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찾은 값에 내가 지정한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니까 요렇게 둡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중요한 점은 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우면 되겠죠. 그쵸? 컴마. 그 다음에 보면요. 컬럼 인덱스 넘버. COL은 영어,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지정한 열에. 그러면 몇 번째? 기본급을 갖고 오고 싶으면 내가 선택한 표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이 되겠네요. 그죠? 2,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유사한 값, 사이의 값, 애매한 값. 이거는 1이지만 얘는 정확한 값이잖아요. false, 엑셀에서 true는 1, false는 0 이라고 해서 false를 넣어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렇죠? 0이라고 쓰고 값을 갖고 오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 주겠죠. 그렇죠? 직급수단을 갖고 오려면요, 두 번째가 아니라 3이라고 갖고 오면 되겠죠. 그렇죠? 3이라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참조함수잖아요. 이게 참조함수. 그쵸? 얘도 해볼까요? 얘도요. 얘는 이 수평의 이 표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HL이라고 쓰되, lookup value, 얘도 설명을 볼까요? 보세요. 얘는요 또 틀려요.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대요. 내가 지금 검색할 값이 이렇게 넣어줄 거니까 여기에서 이 코드를 찾아서 지정한 행에 같은 열, 행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의 값을 갖고 와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쵸? 별거 아니잖아요. 탭. lookup value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직업 코드를 넣을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어레이는 범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앞으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뭐? F4. 왜? 밑으로 잡아 당기니까. 컴마. 그 다음에 보니까 로우 인덱스 넣습니다. COL은 영어의 열이라고 했고, 로우는 숫자의 행이라고 했잖아요. COL은 옆으로 당겨지는 거, 로우는 밑으로 당겨지는 거. 로우는 숫자, 행이니까, 얘는요, 내가 지금 갖고 오고 싶은 게 직업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몇 번째 행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행이잖아요. 이, 컴마, 얘도 마찬가지로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예요. 이 참조함수 문제들을요,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앞에서부터 공부를 했는데, 논리함수, 이 참조함수 이 부분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요, 여기 있는 심화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크해보시고, 시간이 되면 뭐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일에는 여기에서 못 푼 문제 아니면 다 풀었다라고 하면 미니님은 잘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 응용이 되는 문제들만 좀 가지고 몇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날짜와 통계함수 이 부분들도 그냥 새롭게 유형들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서 이 부문합 데이터 통합, 이거는 10점 계산 문제 다음에 계산 문제가 40점이고 분석 작업 10점 10점, 그 다음에 매크로 차트 10점 10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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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0점은요 여러분들이 다 딸 수 있는 보너스 점수예요. 그래서 요 분석 작업 요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와 차트 문제까지 하면 우리가 뭐 실기는 대충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문제를 푸시고 못 푸는 부분들만 찾아서 연습을 또 해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까지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아시겠죠? 영상은요 여기서 끊고 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